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대학원에서 여러 군데서 강의하던 걸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자율신경 경영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기초의학에는 자율신경 조절학 또 자율신경 운용학까지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율신경을 경영한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경영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운 것이 돼서 먼저 경영학이 무엇이냐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신경 조절학이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고 내장을 수축하고 이완한다는 걸 조절한다고 합니다. 혈류를 조절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신경 신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서 발생하고 그 어디서 어디까지가 된다 하는 과정을 전부 밝힌 것을 운용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을 경영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율신경을 운영할 수 있는 기법을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율신경 경영학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체는 세포가 모여가지고서는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인체 전체를 만듭니다. 따라서 부분이 전체를 영향을 주고 전체가 부분을 지배하는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인체가 움직입니다. 현대 해부 생리학은 정지된 상태의 기관의 기능을 기록하고 또 세포 단위로서의 형태와 이런 것을 규명한 것이 해부학입니다. 그래서 이 인체가 움직이는 학문에 대해서는 전체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체가 운영되는 그 과정은 기관과 전체가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것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혈관이고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학문이 없고 또 혈류를 조절하는 학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능 질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혈류를 통해서 병이 생기는 거죠. 혈류가 덜 가서 병이 생기는 거는데 예를 든다면은 뇌 생리에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병, 예를 든다면은 수술하고 난 뒤에 식물인간이 돼서 깨어나지 못하는 병, 또 뇌가 경색이 돼가지고 일부분이 됐을 때 앞에 오는 것은 앞에 전두엽으로 오는 것은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옆으로 오는 것은 뇌졸중이라고 하고 뒤에 후 들어와서 언어 장애가 오는 것도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은 뇌경색인데 그게 부분적으로 다른 것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병을 약으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다른 거 하지 못하니까 현대병에서 못 고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4개월 된 사람을 하루 한 번 치료해서 그 이튿날 깨어나서 가족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30년 된 사람인데 파킨슨 병이 30년이 된 사람을 3년 만에 98%가 완치됐습니다. 현재 모 대학에 철학 교수 있는 분입니다. 파킨슨 병만이 아니라 뇌졸중, 즉 중풍으로 인해서 오는 걸 3개월서 6개월 사이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발생한 지 시일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는데 100%를 완치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100%를 완치하지 못합니다. 7, 80% 그저 지연만 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으로 끝이는 거지 100%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혈류 조절을 통해서 항상성만 유지하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100%가 낫습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의 하지 못하는 게 눈의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게 초기에 이것은 한 보름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이걸 병원에 가면은 한 번 레이저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즉석에서 볼 수 있는데 한 달이면 다시 와서 두 번째는 안 해줍니다. 완전히 봉사가 된다고 해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율신경이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만 하면은, 자극만 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두 해서 결과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다시 찾아오지 않고 완치가 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를 우리 현대병원에 기능의학과가 없으니까 이런 기술을 넣어서 기능의학과를 만든다면은 병원을 뭔 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해서 의심스러운 우리 국민들의 의심을 덜고 병원을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사가 자기 전문과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면은 그거는 의사가 바로 불신을 받게 되니까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의사도 권위가 있는 의사가 되고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 이것을 하게 되면은 배우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건 강의 한번 듣고 이해만 하고 방법을 배우는 데는 일주일이면 완성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못하는 거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까지도 고쳐줄 수 있고, 더 나가서 영업 직업으로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의료행위로서 걸리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목적이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의료행위란 의사가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의료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행위가 바로 혈관 조절을 하는 학문이 없고 자율신경 조절하는 학문이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하는 행위가 됐습니까? 그래서 의료법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헌법에 생명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국민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를 배워서 자기 병은 자기가 고치고 병원에서 안 되니까 뭐 도리 없지 않습니까? 병은 고쳐야 되고 또 이웃도 고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직업으로서 전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피를 잘 돌게 할 수 있느냐? 우선 피가 도는 데는, 흐름이 생기는 데는 심장에서 박동을 해서 시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내기만 한다고
혈액이 흐르는 건 아니고, 이 댐에서 물이 고이는데 구멍을 막아버리면 흐르지 않고 댐에 물이 늘어나듯이 인체에서는 세포 단위로 신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가 자기가 혈액을 받아들이고 먹는 건 세포 자신이 결정하기 때문에 세포가 입을 벌려야 하고 입을 닫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어디 지시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거를 세포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운동이 자기로서 끝이는 게 아니라 세포가 모여 기관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그 기관 단위로서 통일적으로 움직이게끔 선모가 있어가지고 움직입니다. 또 자기와 비자기, 자기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세포와 다른 기관과 단절을 해서 자기만이 독자적으로 운동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단위로 혈관이 들어갑니다. 이 세포 조직이, 기관 조직이 그 세포에서 혈액을 얼마나 먹느냐 하는 거는 전체 수십만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먹고 탁 입을 닫아버리면 동맥이 이완이 됩니다. 이 마지막 모세혈관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기관 조직과 같이 함께 수축하고 함께 이완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맥을 수축하고 이완하게 만드는데 그 동맥이 자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신축하니까 그걸 운동이라고 해서 자가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 운동이 바로 신경준추에서 신호 발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혈류는 혈액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내장의 혈류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자율신경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략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된 바가 없고 또 자율신경을 받아서 중추신경이 중개 역할만 합니다. 들어오는 지시나 정보 또는 내용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 정보를 전달하기만 합니다. 즉 위성 위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체부로 반사만 하는데 그 반사한 과정이 수지에서 저장이 돼서 그 저장된 거를 다시 대뇌 피질 수지령으로 전달을 하면은 그 수지령에서 바로 자율신경 중추로 재입력해서 재발신하게 만든다. 이렇게 대신에 이 윤곽이 운영하는 윤곽 여기까지는 현대의학이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서 이거를 조절해서 경영할 수 있느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날 못 고치는 병,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도 많고 또 우리 국민들이 뇌심초사하고서는 고치려고 여기저기 땡겨도 대체의학이라는 뭐 이런 것 쫓아봐도 헛일만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지금 자율신경이 어떻게 지배하고 자율신경이 손에서 어떻게
역할이 뭘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 발언은 여기서 일단은 그치겠습니다.